부동산 명도 절차를 5절차로 나누어서 깔끔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3기를 밀리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한다. 이 강제 집행을 할 때 주요한 이슈는요.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명도 소송을 단계별로 한번 일괄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명도 소송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한이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돌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영상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식당 사장님한테 그 식당 건물 1층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요. 월세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월세를 좀 덜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리겠다며 100만 원의 월세를 딱 반만, 50만 원만 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반만 내기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명도 청구 소송의 1단계는 법률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 다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은요. 월세를 50만 원씩 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6개월을 밀렸습니다. 즉 300만 원이 밀린 것이죠.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요. 상가 건물의 경우 3개월치의 월세가 밀리면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법률 검토상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3기를 밀리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한다. 그러니 건물을 돌려주고 나가달라라고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정말 변호사 상담도 받고 진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식당 건물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의 터전이니까요. 끝까지 영업을 하고 싶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또는 막 떼를 쓰기도 하면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송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먼저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소송을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명도 소송을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전차를 했다, 점유를 넘겼다고 하면 명도 소송을 이기더라도 다시 점유를 이전받은 전차인한테는 이 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 집행관들이 가서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점유 이전이 금지된다는 가처분 딱지도 붙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이 가처분만으로도 임차인이 정말로 소송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도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네 번째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다는 소송인데요. 보통 이 소송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임차인이 만약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버틴다면 9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명도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았다. 그래도 안 나간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강제 집행을 실제로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관들이 가서 임차인을 물리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드는데요. 강제 집행 신청비, 또 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건비 등의 집행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강제 집행을 할 때 주요한 이슈는요, 이 강제 집행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고요. 이 집행관들이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임차인들이 저항하거나 또는 어떤 좀 술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집행해내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은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빨리 되찾고 다시 임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법원의 집행관들과 친밀하게 소통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좀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집행하는 곳을 딱 도면상 특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임대 목적물인데 이 부분에서 퇴거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도면과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집행관들이 도면과 좀 다르다고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집행관을 설득을 하고 집행을 관철시켰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막상 집행하러 딱 갔더니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하시면서 집행 못하겠다 막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집행을 해달라고 해서 또 관철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명도 절차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강제 집행까지 하면 너무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명도받아야 될 법률적 이슈가 생겼다고 하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소송과 강제 집행 단계까지 안 가서 명도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상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